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앞바다에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민관 협의체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줄 해경 수사도 늦어지면서 오히려 논란만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에서 열린 민간합동 해상풍력 TF 3차 회의. 회의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강조합니다. 주요 어장과 관련이 있어서 주민들과의 수용성 확보가 무척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그 노력. 울산 지역 어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사업 진행에 대한 논란이 큰 탓입니다. 실제로 주민 수용성 확보의 첫걸음으로 여겨졌던 민간협의체 구성은 어민단체 대표성을 두고 3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가 인근 주민과 어민들에게 배분되는 수익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어민단체 대부분은 냉소적인 반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장 믿지를 못하죠. 건의는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결과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올 지방선거까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민단체 반발이 지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어민단체 4곳 중 한 곳이 해상풍력 관련 지원금을 독식하고 민간업체들이 이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관련 인허가를 받은 탓입니다. 나머지 어민들은 이들이 대표성을 지니지 않은 데다 단체 집행부가 횡령 등의 혐의로 해경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해상풍력 논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체 집행부의 횡령 여부가 주민 수용성 확보에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지만 해경 수사는 반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경이 단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수사 결과가 더 미공 속으로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좀처럼 진전이 없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해상풍력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중구지역 선대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지역의 5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중구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울산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고도제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2 명촌교를 조속히 건설하고 스마트 첨단 도시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중구의 47%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장현 산단 등을 중심으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원로, 종사자 3,000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소멸과 저성장, 탄소중립 실현 등에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남시와 경기지사를 지내며 행정혁신을 통해 수많은 개혁 정책을 수립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피아 세력을 국민을 섬기는 행정 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울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구와 남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남구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울산의 부동산 거래량이 1년 전과 비교해 25% 감소했고 특히 남구는 41%, 중구는 40.2%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며 2020년 12월에 이들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남구청장은 울산 경제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정상적인 매매 시장이 조성되려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필수라며 울산시는 정부에 중구와 남구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은욱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울산시장 선거 경선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허 전 부시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시장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위해 지난달 공업탑 로터리 인근에 선거 사무실을 확보했고
2월 9일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부시장은 당의 지침에 따라 대선에 집중하고 공식적인 출마 선언과 지방선거 운동 일정은 3월 9일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원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했는데 여러 부서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도 다소 걸리는 등 불편을 느낀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중구청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안내 도우미 서비스를 도입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건축 허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중구청을 찾은 50살 이만식 씨. 익숙하지 않은 구청 내에서 혼자 일일이 여러 부서를 찾아가야 합니다. 청사 안내도를 보고 해당 부서를 찾아도 담당자를 또 찾아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안내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민원 업무를 해결합니다. 혼자 엘리베이터 입구 같은 곳에 이제 층별 위치도를 참고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었는데 이 서비스를 받고 같이 움직이니까는 부서의 위치도 한 번에 갈 수 있고 동선도 얽히지도 않고 그래서 시간도 절약되고. 민원 안내 도우미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부서까지 함께 동행하며 안내하기도 합니다. 또 어르신들의 민원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등 민원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 가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안내를 해드리면은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복잡한 코스라도 편하게 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 안내 서비스는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구청이 지난 3일부터 지역 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중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찾으시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편안하고 쉽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중구청은 지난해에도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을 위해 차 안에서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 타고 민원 척척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구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중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 일자리재단은 어제 시의회 회의실에서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제1차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공정하고 안전한 일자리가 있는 노동 존중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한 13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으며 양대 노총과 시민연대, 학계와 비정규직 관계자 등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울산 일자리재단은 토론회 의견 수렴과 울산시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작업 도중 프레스기에 압착돼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기계 오류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2명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 북구의 한 하청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프레스기에 압착돼 숨지자 안전관리 소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기계 오류에 의한 방호장치 미작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안전관리에 명백히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오는 15일부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울산도 본격적인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를 전망인데요.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김영환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대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되니까 울산도 이제 본격적인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정치부 김영환 기자에게 울산 정치권 동향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제 워밍업 끝났고 다음부터 진짜 선거전이 펼쳐지죠? 네, 2월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지역 여야 모두 이날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예, 날짜들 잡혔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전 10시에 공업탑 로터리에서 울산 선대위 출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네. 울산 선대위와 지역 선대위가 총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오전에 태화 로터리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로타리 총선 때도 거기서 했죠. 네, 여야의 선거운동 타깃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타겟은 당연히 울산 시민들이지만 이 선거운동 방식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울산을 위해 이재명이라는 선거운동 방향을 정하고 울산 시민들에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만큼 대규모 유세전보다는 각 지역위원회별로 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국민의힘은 AI 윤석열 유세차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세세한 공약을 윤석열 후보 목소리로 언급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세 차량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유세를 준비 중인데요. 유세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유세 차량에서 연설을 하는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들인데 볼만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울산 지역 공약이 좀 늦게 정리됐기 때문에 부지런히 좀 알려야 될 텐데 여야 대선 후보 공약을 좀 살펴보죠.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6대 공약 얘기해보죠. 네, 먼저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설립과 함께 울산대 의대의 정상 운영과 정원 확대를 통해서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방구대 안각화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역사관광 자원화를 공약했습니다.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첨단과학 중심의 울산밸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불경 메가시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한센인이 모여 사는 마을의 환경 개선을 통해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북구 시래마을 공약이 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울산 선대위 출범식에서 5대 울산 공약 내놨는데 어떤 겁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자동차와 조선 등 울산의 주력 산업 첨단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망공 모빌리티인 하늘자동차 특구 지정과 조선해양 플랜트 육성이 주요 내용인데요. 그리고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추진은 이재명 후보와 같습니다. 예. 하지만 유니스트의 의과학원을 설립하고 의료 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광역철도 조기 완공과 도시철도 건설, 그리고 방구대 안각화 보존과 동시에 식수 확보를 공약했고요. 예. 종합대학을 울산으로 이전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과 네. 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개발 제한 해제 총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대선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 같은데 여야 모두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지방선거 운동 하지 말라, 자기 정치 하지 말라, 엄명을 한 상태라서 좀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한테는 이 지방선거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관심 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방선거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공천심사에 대선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위한 개인 홍보 활동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예. 지방선거 운동 금지령이 내려져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후보들은 참고 있자니까 속이 많이 탈 것 같아요. 네, 그나마 현역들은 인지도가 있어서 상황이 낫지만 예.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제대로 된 공천 심사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직접 대면 활동이 힘들다 보니 SNS 쪽으로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시장 후보군들 엄청 많은데 당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은 밝혔단 말이죠. 네, 가장 먼저 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두겸 전 남구청장과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 박맹우, 박대동 전 국회의원 모두 당의 방침을 수용한다며 개인적인 지방선거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예. 대선 승리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네. 오늘 허원욱 전 행정부시장도 그동안 신중에 신중을 기하던데 결국 울산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허은욱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울산시장 선거 경선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예.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의 입당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허 전 부시장도 이 대선에 먼저 집중을 하고 출마 선언 등의 공식적인 일정은 3월 9일 대선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는데 아직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았잖아요. 위쪽 눈치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첫날에 많은 후보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예. 시장 선거의 경우는 2명,
교육감 선거는 6명이 등록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2월 18일부터는 구청장과 시 구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예. 분위기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선거에서는 이 구청장과 시 구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에 5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울산 지역 진보 정당들은 다릅니다. 눈치코치 안 보고 대선보다도 지방선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울산 지역 진보 정당들은 대선보다는 지방선거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예. 노동당과 정의당, 진보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동협의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예. 공동협의기구는 후보 검증과 공동정책개발,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사회와의 연대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예. 진보 3당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면서 정권이 유지되건 교체되건 기득권의 수평 이동에 불과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대선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대선에 이어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보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보당은 출마 후보가 결정이 됐나요? 진보당은 지난해 9월에 1차로 6명의 후보를 선출을 했고요. 올 1월에 2차로 3명을 더 선출했습니다. 네. 김종훈 전 국회의원이 동구청장 후보로 나오게 됐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도 후보군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중복되는 지역구의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정도 얘기 듣고 아직 시간 남아 있으니까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김용환 기자였습니다. 중구청이 어제 한국에너지공단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중구청은 국시비 보조금과 민간 부담금 등 모두 9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 4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신청한 204가구에 태양광 설비 195개와 태양열 설비 9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해 주택과 상업 건물 258곳에 태양광 설비 250개, 태양열 설비 8개를 설치했습니다. 유니스트는 에너지화학공학과 백종범 교수 연구팀이 용기 안에서 금속 구슬을 충돌시키는 간단한 공정인 볼 밀링을 이용해서 단원자 촉매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신기술은 용기에 금속 구슬과 질소가스, 지지체를 넣고 돌려 단원자 촉매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 합성법을 활용하면 일산화탄소와 염소가스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나노공학 분야의 학술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10일자로 공개됐습니다. 울산도 올해부터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돼 재정 운용의 보탬이 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경륜과 경정, 승자 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사업장이 없는 울산에서도 관련 세수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레저세는 경마와 경륜, 경정 등 승자 투표권 또는 승마 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로 인해 얻은 금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온라인 발매 세수의 절반은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 시도에, 나머지 절반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에 일정 비율로 귀속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